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쩌라고 심리학의 이배영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커플 간에 어떻게 하면 멋지고 행복한 연애를 잘하고 또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하면 예쁜 사랑을 많이 나눌 수 있을까? 이런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계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 관계 능력을 어떻게 하면 신장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엘버타 대학의 매튜 존슨이라는 교수가 관계 능력에 대해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관계 능력이라고 했을 때 그것에 미치는 요소들은 과연 무엇이 있느냐? 어떤 것들이 어떤 요소가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해서 연구조사했습니다. 뭐 다양한 것들이 있었겠죠. 그 중에 좋은 관계 능력을 형성하는 데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 게 바로 뭐냐 라고 했을 때 의사소통 방식이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즉 관계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요, 만족감도 높고 또 스트레스도 없고 갈등이 생겼을 때 잘 해결해서 더 사이가 좋아지는 장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관계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뭐냐? 바로 의사소통 능력이다. 의사소통 능력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더라. 즉 관계 능력이 좋은 사람들은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리를 뜬다든지 서로 핑핑 해가지고 막 살벌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한 사람은 나가고 또 한 사람은 처박혀서 울고 있고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많이 안 벌어지더라 이거예요. 그럼 이렇게 관계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느냐? 그 자리에 앉아서 우호적인 시각으로 서로의 입장에 대해서 충분히 들으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더라. 그리고 그 의지를 바탕으로 해서 서로의 입장을 조금씩 나누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서로가 어떻게든지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대화 능력을 갖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계 능력이라고 하죠. 저는 제가 이 TA, 교류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이 TA는 트랜잭셔널 어널리시스라고 해서 교류에 대한 분석이다. 그러니까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교류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교류에 대한 분석을 하는 거를 우리가 교류 분석이라고 해요. 근데 한국에서는 전부 TA라고 합니다, 이거를.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교류 분석이라면 못 알아들어요. 이게 뭐지?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교류 분석을 한국어로 번역할 때 관계 분석이라고 번역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교류 분석을 관계 분석 이라고 정의를 하고 제 나름대로 관계분석학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홍보도 하고 제가 이제 그런 연구도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럼 이런 관계 분석, 즉 서로 좋은 관계에 대한 관계 능력, 이 의사소통은 어떻게 해야 좋은 의사소통이 되느냐? 첫째는 비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대화를 할 때 야, 네 탓이야, 네 잘못이야, 네가 문제야,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지 않을 때 이 관계 능력이 뛰어나지고 좋은 의사소통이 된다는 거죠. 두 번째가 방어, 반격을 하지 않습니다. 여자친구가 예를 들어서 너 이랬잖아 했을 때 그래, 너는 안 그랬냐? 너도 그랬어. 내로남불하지 마. 너도 똑같은 인간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방어, 반격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경멸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이제 막 갈등이 생겨요. 그러면 경멸합니다. 내가 너를 왜 만나가지고 너 같은 거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찌그러기 반탱이 됐다는 둥 막 이런 소리를 막 하면서 서로 최악의 순간으로 치닫는데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냐? 경멸적인 언어까지도 사용을 불사하는 거죠. 그래서 막 정말 커플들이 요즘 하는 얘기가 입에 담기 힘든 쌍스러운 욕을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상관없이 모든 젊은이들, 특히 감정적이고 막 이렇게 화가 난 분풀이를 잘하는 사람들한테서는
극단적인 언어 선택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그 언어에 너무 상처를 받아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힘들다는 커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부부관계에서도요. 제발 욕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욕만 들으면 스트레스 받고 욕만 들으면 상처를 받고 욕만 들으면 너무 힘들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언어 중에 경멸적인 언어를 많이 써요. 아예 담쌓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예 상대방하고 나하고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말하지 말라고 아예 나가버려요. 아니면 자기 방으로 가든지 싸우다가도 여친 남친 띄워놓고 딴 데로 가버리는 거죠. 아예 담쌓기를 시도합니다. 쟤하고 말해서 무엇하니? 나 쟤하고 도저히 대화가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런 의사소통 방식, 비난, 경멸, 방어, 반격, 담쌓기, 또 화풀이, 분노 이런 방식들이 결국 관계를 악화시키는데 가장 영향을 주더라. 그럼 이 관계 능력을 신장시키는 좋은 의사소통 방식, 그것이 바로 아주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의사소통 방식이 개선이 되고 충분히 서로 마주 앉아서 대화를 할 수 있는 능력, 서로 뭐가 오해였고 서로 뭐해서 기분이 상했고 서로 뭐해서 서로 속상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를 해줘야 서로 이해를 하고 서로 사랑을 확인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유명한 그 여우하고 두루미 이소부화가 있어요. 여우하고 두루미가 이렇게 좋은 이웃이 됐죠. 친구가 됐어요. 어느 날 두루미가 여우를 초대를 했습니다. 그죠? 두루미가 여우를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해줘요. 그래서 두루미가 여우를 초대해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맛있는 걸 좀 먹어라 이렇게 초대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호리병 속에다가 스프를 잘 만들어가지고 넣어줬어요. 여우가 그걸 먹기 위해서 혓바닥만 낼래내는 거리다가 결국 먹지는 못하고 화가 엄청난 거죠. 그래서 마음이 상한 상태로 돌아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여우도 복수를 꿈꿨겠죠. 그래서 나도 복수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이 두루미를 부르고 접시에다가 스프를 담아서 내놨어요. 즉 여우의 방식대로 여우는 접시에다 줘야 이렇게 잘 빨아서 먹잖아요. 근데 두루미는 결국은 접시에 있는 스프를 먹으려고 콕콕 찍어 먹다가 부리도 상하고 먹지도 못하고 열이 받아가지고 둘이 완전히 픽픽 돌아서서 남담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그럼 이 커플, 이 친구들의 과정을 살펴봤을 때 좀 더 좋은 해결 방식은 무엇이냐? 바로 여우가 또는 두루미가 솔직하게 나는 네가 호리병 속에 스프를 담아줘서 내가 먹기가 너무 힘들었단다. 내가 너무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았어. 다음에는 네가 꼭 이렇게 접시에다가 담아줬으면 좋겠어. 서로 이런 얘기를 주고받았더라면 관계성에서 엄청날 정도로 향상이 됐을 겁니다. 근데 서로 그런 얘기를 주고받지 않고 서로 오해된 상황 속에서 의사소통을 안 나누다 보니까 결국은 관계 능력이 저하되는 거죠. 즉 커플들이요, 사랑에 빠지면 우리 관계는 지속적으로 유지될 거야. 우리는 좋은 관계 속에서 오랫동안 만날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뭔가 관계 능력을 신장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관계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방법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의사소통이다. 서로 불편한 게 있으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서로 어려운 점이 있으면 솔직하게 마음을 터놓고 나누고 이렇게 할 때 비로소 좋은 의사소통 관계가 되고 관계 능력이 향상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는 관계 능력, 커플들이 자신들의 관계 능력을 넓히고 좋은 의사소통을 통해서 멋지게
관계 능력 향상에 힘써서 좋은 커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배영의 어쩌라고 심리학의 커플 심리, 관계 능력을 높이는 비결, 그거는 바로 좋은 의사소통 방식이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여우와 두루미의 이수부화를 생각해 보시면서 어떻게 좀 더 솔직해지고 진실해지고 서로 소통과 대화를 많이 나눠야 되는지를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쩌라고 심리학.